자, 이번 시간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 했었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일반항이 Pn 플러스 Q,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였고, 여기 있는 그 n의 개수가 공차였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항을 빼면, 그죠? n번째 항과 뭐 k번째 아이고 빼기였는데 그지? n번째 항과 k번째 항을 빼면 그 n-k개의 공차를 알 수 있으니까 둘이 빼서 공차를 알아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지?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했었죠. 등차 중항이라고 해서 자, n번째 말고 그냥 k번째 항의 두 배가 어, 여기 뭐 그 K 마이너스 뭐랄까 K 마이너스 M 번째랑 K 플러스 M 번째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항 이게 등차 중앙이었죠? 요 등차 중앙 얘기를 했었어. 등차 중앙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등차 중앙은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요게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요게 항번호 있잖아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항번호의 어, 평균이 요게 항번호의 평균이 그냥 이렇게 하자. 합이 짝수이면 그때 이것의 평균이 k가 되는 거니까 그지? 이것의 평균이 k가 되는 거니까 합이 짝수일 때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합이 짝수일 때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뭐 다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어, 뭐 몇 번째 아홉 번째 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의 합이 어, 짝수면 얘네들의 합은 그냥 얘네들의 평균 5하고 9의 평균이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의 두 배니까 얘네 둘의 합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뭐 조화수열도 했지만 그거는 뭐 논외니까 일단 자 그렇고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건데 자 일단은 자 먼저 합의 표현이라고 해서 자 SN이라고 쓸 건데 SN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첫째 항부터 수열의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쓸 거야. 아시겠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쓸 거고 주로 요거는 이제 첫째 항은 초항이니까 A라고 쓰고 이걸 초항이라고 읽죠. 초항이라고 하고 자 여기 요 수열의 합에서 마지막 항 있잖아. 그거를 보통 L이라고 많이 쓰고 얘를 말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을 할 때 초항과 말항을 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초항, 말항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다 SN이라고 쓸 거야. 근데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등차 수열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SN을 쓰면은 초항부터 더하려면 그럼 초항은 A고 자,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어.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어. 이거 공차, D는 공차.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초항, 요게 이제 둘째 항, 요게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항을 L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지? 말항. 그러면 그 전항은 말항에서 공차를 하나 뺀 걸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전항은 말항에서 공차를 두 개 뺀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자, 이거를 반대로 한번 쓸 거야. 그 똑같은 SN인데 이걸 반대로 한번 써보면, 자, 말항부터 말항 그 다음에 말전항, 그러면 이렇게 그 말항의 전전항, 그러면 L에서 ED 뺀 거, 공차 두 개 뺀 거. 자, 그래서 쭉 가서 여기에 이제 셋째 항은 A 플러스 ED, 둘째 항은 A 플러스 D, 초항은 A.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변끼리,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좌변끼리 더하면 이거는 n항까지의 합의 두 배고, 그죠? 이쪽은 더하면 이게 요렇게 더할 거거든. 요렇게 더할 거거든. 요렇게 더할 거거든. 그러면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우리 막 이렇게 숫자 써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6 해가지고 야 10까지 더해봐. 그러면 아이고 7, 8, 9, 10까지 더해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맨날 이랬잖아. 요거는 11이고요. 요것도 11이고요. 요것도 11이고요.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응? 얘도 맨 앞하고 뒤 더한 거랑 그 두 번째 항과 말항 전항, 말 전항, 그리고 셋째 항과 말 전전항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하면 이게 다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d 없어지고 ED-ED 없어지니까 이거 다 없어지잖아. 그치? 그럼 전부 다 A 플러스 L 초항 더하기 말항이죠. 그죠? 여기도 초항 더하기 말항. 이게 계속 초항 더하기 말항. 이 초항 더하기 말항이 몇 개 있겠어? 총 n개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번째 항까지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n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쓸 수 있겠다. SN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n번째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분의 자 여기가 이제 n개라고 했죠? n 곱하기 a 플러스 l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초항 더하기 말항이 n개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걸 할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 n은 우리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항의 수, 항의 개수예요. 그죠? 우리가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 그리고 요 a는 초항이고요. 요 l은 말항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2분의 좀 길게 써야 되나? 자,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망이 아니라 말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제 계산하실 때 좀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해석하는 방법도 하나 더. 자, 요걸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 아까 여기 얘기한 거 봐봐. 합이 짝수일 때 등차 중항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느낌이 뭐냐면 두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얘가 요 초항과 말항에 대한 등차 중항이야. 근데 등차 중항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요 합이 항번호의 합이 짝수면 등차 중항이 존재하는데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합이 홀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항의 개수가 홀수개면 등차 중항이 존재를 해요. 근데 항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짝수개면은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1 더하기 여기가 이제 항의 개수 이게 n이 항의 개수니까 1 더하기 n 할 거잖아. 요 n이 짝수면 더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홀수니까 합이 홀수가 되니까 이때는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는데 요 n이 홀수면 더하면 짝수니까 합이 짝수니까 등차 중에 존재를 해. 그죠? 그러니까 요게 등차 중항이 존재할 때는 등차 중항이 되고 등차 중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평균이라는 의미가 돼요.
평균이라는 의미인데 뭐냐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등차 수열이죠. 이게 10까지 등차 수열이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얘네 둘하고 얘네 둘 더한 게 똑같잖아. 그죠? 11 더하기 11이니까. 그죠? 어, 그걸 4로 나눌 거잖아요. 그죠? 그게 11이 두 개인데 이걸 4로 나누면 평균이죠. 이거 평균 얘기할 거야. 평균. 어, 갑자기 4로 나눈다고 하니까. 이 평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의 평균을 1, 4, 70의 평균을 생각해보면 자, 11이 두 개 있는데 4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전체적인 평균이 되거든. 그죠? 왜냐면 앞뒤로 더한 게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게 뭘 의미하냐? 이게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야. 얘가 등차 중앙이 존재하면 등차 중앙인 거고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평균인 거야. 이 전체 그 수열의 평균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등차 중항 또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얘는 요 n은 항의 개수니까 자, 항의 수 곱하기 뭘로 생각하면 된다? 등차 중항. 만약에 등차 중항이 없으면 또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등차 중앙이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 A1, A2, 만약에 이런 어떤 수가 있어. 뭐, 그러니까, 음, 뭐랄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A12의 값이 4인데, 4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에서 자, A12가 4일 때, 예를 들면, 뭘 구해라? S23을 구해라. 이 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요게 등차 중항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1하고 23이면 더하면 24니까 등차 중항이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을 등차 중항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n 곱하기 요게 뭐야? 등차 중항 a12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n이 항의 개수 23개니까 이 23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죠? 자, 23. 항의 개수 23이고 요게 등차 중앙이 A12니까 그죠? 12번째 항이니까 12번째 항 4네. 그러면 23 곱하기 4를 해서 답을 내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요 밑에다 적을까? 나중에 여기 긋고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죠? 되나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아이고, 여기 위에까지 줬는데. 자, 일단 지우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 내용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합의 공식에서 나오는 요 의미. 그죠? 요런 것의 의미. 요거는 이제 그 합을 구할 때는 이런 방법, 요 빨간색 방법도 이용하시고, 요 파란색도 내용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문제 풀거나 할 때 좀 편하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그죠?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의 의미. 그지? 등차 수열 합 공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등차 수열의 합, 의 의미, 요 식, 이걸 좀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의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응? 어떤 식인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n에 자, 초항 a고요. 자, 말항은 n번째 항이잖아. n번째 항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n번째 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n번째 항을 이렇게 썼죠. 일반항을. 그죠?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그걸 생각해서 이걸 막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돼요. 2분의 d의 n제곱에 나머지는 뭐가 되더라?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수항이 0인 상수항이 0이야.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뭐 상수항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상수항이 0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상수항이 없는 혹은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거야. 이걸 실제로 정리를 하면 그죠? 요거 말항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n번째 항 그 공식으로 써서 일반항 공식으로 써서 정리를 하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다. 봐봐요. 여기 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요거 등차 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었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공차였죠. 그렇다면 자, 요 등차 수열의 합의 식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SN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SN 이렇게 써서 저기는 P 썼으니까 모를까? PQRS RS로 쓸까요? 자, RN 제곱 플러스 SN 이런 식으로 S 두 개 쓰니까 좀 그렇다. P, Q, A, B, C, D, E, F, G, H, I, J, K, L K하고 L, L도 있으니까 안 돼.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야, 애매한데? 뭘로 쓸까요? N에 관한 2차식. 여기, 모르겠다. 이 알파벳 쓰려니까 힘들다. 알파벳 쓰기가 좀 애매하네. 그죠? 네모하고 세모로 할까? 자,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라는 거야. 자, 중요 포인트 뭐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게 포인트고 2차식. 여러분 여기에 알맞는 알파벳 마음에 드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PQ 여기다 쓰고 나니까 이게 쓸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요거 n에 대한 2차식으로 웃다 보니까 자, n 제곱의 개수 있죠. 2차항의 개수가 특별하죠. 2분의 d잖아. 공차의 반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공차의 그럼 공차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공차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의 2분의 1이다. 자, 요게 공차의 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편하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이 어떤 식인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연습 삼아서 잠깐 연습, 어? 잠깐 연습이야. 예라고 하지 말고 연습. 잠깐 연습. 뭐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지금 다 하는 건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 일반항이 만약에 4n-1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SN도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관계를 아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참고로 여기서 자 SN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S1 그러면 어떻게 될까? S1은 분명히 이거겠죠. A1이겠죠.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니까 요거 당연한 거죠. S1은 첫째 항까지만 합하는 거니까 A1하고 똑같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AN이라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은 A1은 3이에요. 3. 그러니까 초항이 3이야. 그러면 SN을 구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초항이 3이고 요것은 S1이랑도 똑같고 우리가
n은, 그러니까 SN은,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n제곱항과 n항이 있는데, 요때 이제 계수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계수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거든? 근데 요 앞에 n제곱의 계수는 공차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죠? 이해되나요? 공차의 반. 그죠? 여기 공차의 반 하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초항이 3이니까 S1도 3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n에다가 1 넣으면 여기 개수들끼리만 더해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 개수들의 합이 개수들끼리 더하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긴 1이겠네? 그럼 플러스 1이니까 생략해서 이렇게만 딱 쓰면 되겠네. 그럼 SN 구했죠. 괜찮나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등차 수열의 합도 이제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 SN도 구할 수 있다. 뭐야? 뭐 이렇게 쉬워?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일반항이 좀 복잡하게 해봅시다. 3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선생님, 조항은 4고요. 그게 S1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SN은, 공차의 반, 2분의 3 n제곱. 그리고 n의 개수는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2분의 5예요. 그죠? 2분의 8이 4니까. 됐네. 쉽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근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주면 여기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었고 그리고 요거 SN하고 S1이랑 같으니까 S1하고 A1하고 같으므로 이거 임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개수들의 합 있죠. 요 개수 네모 더하기 세모가 A1이다. 그죠? 초항이다. 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걸 금방 풀 수 있다라는 거지. 되나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SN이 주어졌어. 만약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래. 그러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S1을 구해보면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죠. 그게 초항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 여기 이게 공차의 반이었죠? 그럼 공차는 2니까 2n으로 시작할 거고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요것도 이제 개수들을 더하면 초항 나와야 되니까 그죠? 1 들어가는 거는 개수의 합이 초항이라는 거잖아. 요것도 써줄까? 여기서 P 더하기 Q가 초항이니까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항 빨리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요런 생각을 좀 가지면 야,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과 합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가 이러하다.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좀 한번 사의가 아니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자 수열의 합 그러면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그래서 n-1번째랑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sn-1도 한번 적어볼게. 이건 뭐냐면 n-1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A2 그래서 자 n-1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봐봐요. 얘네 둘의 차이는 n번째 항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변끼리 빼보면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그 전항까지의 합을 빼면
n번째 항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열은 그냥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뭐라고? 모든 수열을 다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수열들도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n번째 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할 때 있잖아요. 요걸로 할까? 요 내용에서 사실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식으로 하면 여기가 이제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여기에서 빼기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n-1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해서 빼는 거거든. 요걸 정리하면 여기 n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n도 없어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n이 되고 여기에서 1 나오고 여기서 3 나오니까 더하면 4거든.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일반항을. 그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n이 1이면 어때? n이 1이면 그때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0번째 항까지의 합을 뺀다고? 이게 뭐지? 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이게 뭐야? 그러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야.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없잖아. 0번째 항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항 번호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만 이거를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 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은 S1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첫 번째 항까지 합이랑 똑같으니까 이 첫 번째 항과 둘째 항부터의 일반항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개로 묶어서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어요. 모든 수열은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어. 그러면 첫째 항과 둘째 항부터의 일반항 이렇게 표현을 꼭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면 n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근데 만약 그러니까 A는 요거는 따로 구해주는 거야. 이건 따로 구해서 써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나온 값하고 이거 따로 구해서 써주는 건데 만약 여기서 나온 값하고 요 값하고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의 대입한 값 있죠? 값하고 요 값하고 만약에 같으면 이런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거를 그냥 요 위에 있는 식 an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원래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an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근데 여기 첫째 항 딱 구해보면 여기 S1을 구해보면 요 S1이 마이너스 2고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A1을 구해보면 여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으니까 이게 초항부터 성립하는 요 일반항이 초항부터 성립하는 녀석이네. 그래서 이걸로 일반항을 써주면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봐봐. 만약에 자 분명히 우리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라고 했죠. 여기 안 썼네? 왜 안 썼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 0이죠.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 혹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고 해볼까? 자 봐봐요. n제곱 좀 쉽게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 있죠. 그럼 요것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Sn-Sn-1 한다는 거죠. 그지? AN을 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거기서
빼기. 자, 요 n자리에 n-1이 들어간 게 sn-1이거든. n-1을 넣어요. n-1의 제곱, 요거 n-1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빼볼게요. 자, 여기 n제곱은 여기서 n제곱 없어져요. 그죠? 요거 전개했을 때 n제곱이 없어지고, 요 n은 여기에서 n이 없어져. 여기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요 1은 요 1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오고, 여기서 n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1이잖아. 그 여기는 항상 그래. 항상 여기 n제곱은 요렇게 없어지고, n은 요렇게 없어지고, 요 1은 요렇게 없어지니까 남는 것들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죠? 마이너스 2n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n 될 거야. 그죠? 됐죠? 그러면 요거는 뭐다? 아, n이, 이게 여기 옆에다 쓰자. 2n. 자, 요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근데, 자, S1을 구해봤어. 그 S1을 구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지? 근데 여기서 A1을 구해봤어. A1을 구해봤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2죠. 얘가 같지 않죠. 그러면 이건 초항이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S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이건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자, 초항은 3이고, 둘째 항부터는 2n이라는 규칙을 갖는, 둘째 항부터는 2n이라는 규칙을 갖는, 이러한 수열이다 해서 일반항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즉, 이런 거야. 첫째 항은 3이고요. 그 다음 둘째 항부터는 여기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 요거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둘째 항부터 1차식이네. 아니 1차식.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 그러니까 봐봐. 아까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어야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러한 수열이다 이거야. 돼요? 요거 기억해 둡시다. 여기에 추가로 파란색으로 쓸게. 여기서 추가로 자,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자, 이렇게 아닌 정확하게 상수항이 0이 아닌 2차식이면 얘는 어디서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죠. 그죠? 요거를 기억을 좀 해 줍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야.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야. 그러면 이건 초항부터 등차 수열. 그지? 그냥 등차 수열 그 자체고 상수항이 0이 아닌 2차식으로 SN이 표현이 되면 그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루니까 그건 좀 알아두자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다시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요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를 쓰자. 요거 나중에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등비 수열할 때는 그것도 이제 좀 형태를 얘기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S0가 0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원래 n자리 여기 항번호 자리에는 0을 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식의 형태상 n자리에 0을 딱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그거는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봐봐 여기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전체 0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n에다가 1 넣어, 그러니까 s에다 1 넣어봐. 여기 위에 거에다가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 S1 마이너스 S0은 A1 이렇게 되잖아. 근데 S1하고 A1이 이것이 같아야 이어야 초항부터 등차잖아. 그쵸? 초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등차 수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초항부터 등차가 되잖아. 그러려면은 요 위의 식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 S0라는 게 0이라는 요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초항부터 등차죠. 그래서 S0을 넣어봤더니 얘가 n에 관한 2차식 중에서 n자리에 0 넣었을 때 0 되려면 상수항이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숨어 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요 내용 얘기한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런 거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죠? 요거 예를 들어서 한 거 확인됐죠? 이런 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등비 수열할 때도 이런 거 할 거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풀어볼 건데 예제해 볼 건데 여기 자리가 없네. 그죠? 자, 요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푸는 거는 다 뭐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일단, 지금 푸는 건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걸 해봅시다. 첫째 항이 38이고요. 자,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자, S6이, 여섯 번째 항까지 합, S6이, 168이래. 그럼 여러분, 요런 거는,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 짝수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는 짝수잖아. 어? 여기가 지금 짝수잖아요? 그 짝수면 안타깝게도 얘는 등차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으로 풀 수 없어. 그지? 얘는 등차 중앙으로 해결 불가. 해결 안 됨. 그러니까 풀 수 없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홀수였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S5가 168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S5라는 게 그럼 S5면 선생님 여기에 항이 5개인데 그죠? 항이 5개인데 얘 중항은 A3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2로 나눈 거니까 얘는 세 번째 등차 중앙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A3이니까 요게 168이에요 이런 거야. 168 그러면 좀 이상하다. 5로 나눠 떨어지는 걸로 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A3은 5로 나누니까 3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1이 38이고 A3이 33이니까 우리는 빼보면 그죠? 33에서 38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게 공차 2개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차도 구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짝수면 등차 중앙으로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 거야. 얘가 만약 이게 만약 홀수였으면 홀수이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등차 중항 이용 가능.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지금 요게 홀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거는 홀수랜다. 그치 짝수지. 홀수가 아니잖아요. 말이 자꾸 혼나오네 오늘. 자, 여기가 짝수잖아요. 그럼 그때는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식 써서 푸는 거야. 어떤 식을 써서 푸냐면 이런 거 S6이라는 거는 2분의 자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 요런 걸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요걸 그대로 쓰면 168은 2분의 6 곱하기 초항이 38이니까 38 더하기 A6 해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란 얘기지. 3이고 요거 3 여기 나눠주면은 56인가요? 이렇게 나눠주면 56인가요? 요거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6은 여기서 A6은 여섯 번째 항은 38 빼주면 되니까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공차도 알 수 있고 자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그죠? 여섯 번째, 이게 잘 봐야 돼. 이거 항번호 여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는 거죠. 그럼 이거 공차 5개 나오는 거야. 그 마이너스 20인데 이게 공차 5개. 따라서 공차는 얼마니? 마이너스 4인가요? 공차가 마이너스 4.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차 음수 나와야 돼.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차 하실 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꼭 잘못 빼가지고 양수로 나와가지고 선생님 답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면 당연히 음수여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차까지 구해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요. 자, AN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생님은 요 문제를 풀 때 지금 예제하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원래 문제는 요거 주어지고 뭔가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문제거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요걸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항 구하고 공차도 구할 수 있고 공차를 아니까 우리가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4n 그지 공차 요 공차 여기다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여기 공차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공차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38 아니면 여섯 번째 항이 18 그냥 편한 걸로 여섯 번째 항으로 해도 돼. 여기다 6 넣으면 마이너스 24잖아요. 근데 이게 18이 돼야 되니까 여기 18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더하면 돼? 얼마지? 40인가요? 42 더하면 되죠. 아니면 첫째 항으로 해도 되고 1 넣었을 때 38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4인데 여기가 38이 돼야 되니까 38 그럼 여기다 42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42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든 일반항 구했고요. 그 일반항 구했으면은 SN도 구할 수 있죠? SN도 구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요거의 반이 n에 대한 2차식의 2차항 개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n 제곱이고요. 자, 초항은 38이니까 이거 개수 더해서 38 돼야 되니까 40n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38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N도 구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일반항하고 SN 딱 구했으니까 요거 두 개 구했으니까 우리는 뭐 몇 번째 항 구해라 하면 되고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하면 되고 몇째 항부터 음수가 되나요? 요거 음수 되는 거 하면 되고 왜 감소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그러면 뭐야? 이 합의 최대값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거든. 합의 최대값 이런 걸 구해라. 그러면 합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생각해봐. 이게 음수가 되면 그 음수가 되는 항이 나오면 그 순간 음수를 더하면은 합이 다시 줄어들잖아. 양수를 계속 더할 때는 계속 커지다가 합이 계속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면은 작아지겠죠. 이게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 그럼 얘는 1차 함수 직선이고 얘는 2차 함수네 포물선이잖아. 그럼 이게 합이 위로 볼록한 거니까 어느 순간 계속 커지다가 이게 최대값이 존재할 거라고. 최대가 될 때가. 물론 이게 이 전체가 다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띄엄띄엄 자연수가 정의역이니까 이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겠지. 그러면 이 점이 여기가 뭐 꼭지점일 때가 최대가 될 수도 있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꼭지점 근처에서 더 높은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합의 최대값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양수들끼리만 다 더하면 되니까 양수인 항들의 합 그죠? 양수인 항들의 합까지만 딱 구하면 되잖아. 어느 순간 음수가 되는지 딱 보면 되잖아. 어디까지가 양수니 어느 항까지가 양수니 이렇게 하면은 합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합의 최소값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최소값은요? 최소값이라는 거는 분명히 초항이 음수고 음수에서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 어느 순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은 음수인 항들의 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계속해서 등차 수열인데, 자, 두 번째는 요런 조건을 줄 수도 있다. 자, 첫째 항까지의 합이, 아니, 첫째 항이 아니지. 미안.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80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이, 85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거. 그죠? 알아낼 수 있는 걸 알아내야 되는데, 요거는, 숨어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내용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배운 걸로 알아낼 수 있는 거 그럼 봐봐. 일단은 아이고 어디 갔지? 여기 선생님 홀수인데요? 아 홀수면 등차 중앙 이용 가능. 요거 다섯 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세 번째 항 그죠? 어, 다섯 번째 항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에 2로 나누면 3이죠? 이 세 번째 항 이거 지금 항번호 지금 생각하는 거야. 항번호의 평균을 내면은 세 번째 항이 등차 중앙이죠. 그지? 그럼 얘는 이런 거잖아. 아, 등차 중앙이 평균이라서 자, 다섯 개의 세 번째 항이 80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셋째 항이 16이에요. 요걸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짝수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는 등차 중앙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초항 더하기 말항 한 개 85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하시고 5죠? 5 이거 5로 나눠지죠? 5일은 5, 5, 7에 35.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과 열 번째 항을 더하면 17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아이고.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죠? 그럼 둘이 막 빼면 되거든? 근데 선생님 요거는 항이 이건 좀 어떻게 빼고 뭐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속뜻은 숨어 있는 게 요거예요. 이거를 A 초항 더하기 요게 공차 두 개.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16이고요. 요거는 초항이고 요거는 초항 더하기 공차 9개. 그게 17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가 얘랑 얘랑 연립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이제 2A 되는 거니까. 그죠? 2A 플러스 9D가 17, A 플러스 2D가 16.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빠르게 해보면 요거 이제 2배에서 여기 밑에다 잠깐 써보면 4D는 32. 여기 두식을 빼겠죠? 그지? 그러면 5D가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5?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요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3을 여기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보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A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22가 되겠네. 그죠? 초항 22, 공차 마이너스 3. 그래서 일반항은요. 일반항 얼마니?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그리고 이거 1 넣어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되고 자 SN은 그러면 공차의 반 마이너스 2분의 3n 제곱 자 합해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20 2분의 44잖아 그 2분의 47 이렇게 되겠네 2분의 47n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뭔가 막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할 때도 얘 구하고 얘 구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둘 다 홀수면 얘도 항 하나로 나오고 얘도 항 하나로 나오니까 좀 편한데 이게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 나오니까 얘는 항 하나고 이제 항 하나고 얘는 항 두 개잖아.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또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요거랑 요거를요. 얘네들을 여기서
요 밑에서 할까? 요 밑에 자 있으니까 요 밑에서 한번 해보면 자 얘를 이렇게 써봐. A3 더하기 A3 세 번째 항 두 개를 더하면 자 세 번째 항 두 개를 더하면 이 16의 두 배니까 32예요. 이렇게 쓰고 자 요거는 첫째 항과 열 번째 항을 더하면 17이에요. 그러니까 항이 요것도 두 개, 요것도 두 개로 해서 그냥 빼버려. 네? 선생님 왜요? 자, 그냥 빼버려. 자, 위에 거 아래 거 빼는 거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얘는 아이고 이거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구나. 자, 요 색깔로 할까? 여기에서 요걸 빼버려. 그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공차 두 개. 그죠? 여기서 이걸 빼버려? 그럼 공차 7개인데 정확하게 마이너스 공차 7개.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총 마이너스 5D가 되고요.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공차가 7개인데 그 정확하게 마이너스 공차 7개. 왜?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반대로 뺐으니까. 그러니까 3 빼기 10 한다 생각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7D.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15죠.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이다. 얘랑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연립을 해서 구하는 거나 A3 더하기 A3으로 쓰고 A라고 A10 써서 둘이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항 번호끼리 빼서 공차의 차이 해서 공차 5개 마이너스 공차 5개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이것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거 하나 정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어차피 앞에서 그랬듯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빼면 공차를 알 수 있다 였잖아. 근데 항의 개수가 얘는 항을 하나짜리고 얘는 항을 두 개를 더해놨으니까 얘를 항 두 개로 이렇게 딱 하시면 이거 두 배에서 항 두 개로 한 다음에 같이 빼주면은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두 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연립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야 사실은. 여기다 두 배 한 거잖아. 두 배. A3에다 두 배 한 거잖아 이거 두 배. 그죠? 두 배 32. 두 배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것까지 내용 아시면 되겠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2번에는 숨어 있는 내용이 있다. 자, 요 2번에는 요 숨어 있는 내용, 숨은 내용. 요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정한 개수 이런 거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끼리 그러니까 항을 일정한 개수로 더한 것들끼리는 또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어렵다. 자, 봐봐요. 자, 방금 여기서 얘기한 거 잘 기억해요. 자, 자, A3까지만 해볼게. 이걸 뭐라 할까? 이거 대문자 A. 자, 여기 A2가 아니지. A4, A5, A6. 자, 요거 다음 거부터, 세 번째 항 다음 거부터, 네 번째 항부터. 요걸 B. 자, 그 다음에 또 세 개를 더 해보자. 차례대로 세 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요걸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봐봐. 요곳의 항 번호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요거 지금 3개 차이 나고 이걸 파란 걸로 자 요거 3개 차이 나고 플러스 3D죠. 여기도 플러스 3D 되는 거죠. 플러스 3D 되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3D고요. 요것도 플러스 3D야. 요것도 플러스 3D야. 그럼 전체적으로 A에서 B는 플러스 9D 되는 거죠. 자 B에서 C는 마찬가지 플러스 9D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와 C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문제 있잖아. 요 S5라고 하는 거는 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 S5라는 거는 A1부터 A2에서 A5까지 A1부터 쭉 더해서 A5까지 더한 거가 있고 추가로 A6부터 A10까지 더한 게 있고
뭐 만약에 A11부터 쭉쭉쭉 해서 A15까지 더한 게 있고 A15, 16에서 그러니까 5개씩이니까 이건 5개씩이니까 A20까지 더한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대. 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더하면 80이라고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80.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85. 첫째 항부터 요 10번째 항까지가 85래. 더하면. 그러면 요 나머지는 5잖아요. 그지?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왜? 일정하잖아. 여기서 얘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자,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공차 5개.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공차 5개.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공차 5개.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공차 5개. 다섯 번째 항과 열 번째 항 공차 5개. 그죠? 그러면 공차 5개씩 5개니까 공차가 총 25개 차이 난다고. 얘랑 공차 25개 차이 나거든? 근데 이 여섯 번째 항과 11번째 항도 공차 5개. 일곱 번째 항과 12번째 항도 공차 5개. 공차 5개, 공차 5개, 공차 5개. 그러면 다 합한 거는 공차 25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차 25개 차이. 공차 25개 차이. 여기 공차 25개 차이. 공차 25개 차이. 그럼 뭐야? 차가 일정하네? 등차 수열. 돼요? 자,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다 5개씩 더한 게 등차 수열. 그럼 여기 마이너스 75 됐죠? 공차가 마이너스 75죠? 여기 공차 마이너스 75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마이너스 75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45.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라.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안 거지나. 이걸 긋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S15란 얘기잖아. 그지? S15는 요게 85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15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라. 그럼 요거는 S20이 되는 거죠? 그거는 15랑 얘랑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30 되는 거죠. 왜 진짜 그런가 볼까? 여기 SN 구해놨으니까 SN 근데 너무 어렵다. SN 좀 너무 어렵다. 만약에 S15 구해라 그러면 S15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항이잖아요. 그지? 근데 초항이 어디지?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초항 1, 요거 구해놓은 거니까 실제로 해보려고. 1 넣으면 20이고요. 그 다음에 마랑은 여기다 15 넣으면 되죠. 15 넣으면은 4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죠? 그럼 요거 2네. 그럼 약분하면, 15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 자, S20도 구해볼까요? 자, S20. 여기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해볼까? 밑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0의 제곱은 400이고요. 플러스 2분의 47 곱하기 20이니까. 요걸 이렇게 약분하면은 20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600이랑 요거는 이렇게 약분하면은 10이니까 플러스 470.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130. 나오잖아. 그치? 신기하다. 나만 신기한가? 저만 신기한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지? 이게 개수가 같은 등차 수열. 그럼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띄엄띄엄도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도 등차 수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가면은 등차 수열. 왜냐면 차가 일정하니까 그것 안에서도 또 일정한 간격으로 하면 또 등차 수열. 또 일정하게 합으로 하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이것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 A 플러스 A7 더하기 A10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요거는 A4가 없는데요? 괜찮아. 이게 A고 자 여기서 A2랑 A8이랑 A11 이렇게 하면은 봐봐. 요거 1 차이 나죠? 요 항번호를 잘 보라. 항번호를 잘 봐야 되는 거야. 항번호. 1 차이 나죠? 1 크죠? 1 커졌죠? 그지? 그 다음 거 A3 A 그 다음 뭐 얼마니? A9? A9?
아이고. 자, A12. 미안해요. 자, 1 커지고, 1 커지고, 1 커졌죠? 그럼 뭐야? 3D 차이 나는 거잖아. 이게 3D 차이 난다고. 그럼 요것도 3D 차이 난다고. 그지? 그럼 얘네들끼리도, 이 ABC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지. 얘네도 등차 수열. 그러니까 꼭 이게 일정하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1, 2, 3, 4, 5, 6, 8,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딱 5개씩 연달아서 따다닥 돼야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게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고. 항번호를 봐야 된다. 항번호를 보고 이 간격이 일정하네.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숨어 있는 내용이. 아시겠죠? 화이팅.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이 재밌잖아요. 수열이 재밌잖아요. 요건 빼고, 요거는 이제 숨은 내용은 냅두고, 여기 설명한 것만 더 지울게요. 되나요? 자, 요 2번에 숨어있던 내용이야. 그 2번에 숨어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예제를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예제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등차 수열이야, 계속. 자, 등차 수열. 지금 우리는 등차 수열만 하고 있어요. 자, 첫째 항이 32이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우리 기본으로, 이게 딱 자동, 일반항은요, 마이너스 4n이고요. 총항이 30이어야 되니까, 여기 34예요. 됐지? 더해서 30. 여기 1 들어가니까. 맞죠? 자, 그리고요. 선생님, SN은요. 공차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n제곱이고요. 자, 더해서 30. 플러스 32n이에요. 이거 두 개가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공짜.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제 몇 항이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 자, 요거를 보는 거죠. 일반항이 이제 음수가 될 때의 n을 구하면 되니까 요걸 풀면 돼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4n은 마이너스 34고 n은 부등호 바뀌어야지. 그리고 4분의 33은 2분의 17. 요게 이제 8.5니까 8.5보다 크다? 제 8항.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그죠? 자, 또 합이 최대. 그러니까 합의 최대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은 SN 얘기하는 거야. 그죠? SN의 최대값. 그럼 몇 항까지의 최대값일까? 그럼 봐봐. 아까 뭐라고? 처음으로 음수되는 항이 8항이라며. 그럼 최대가 되려면 양수만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7항까지 더하면 되겠다. 7항까지의 합이 분명히 최대가 될 거고 7항까지의 합은 S7을 구하라는 건데 아까 그랬죠? 이게 홀수면 이거 1 더해서 그러니까 첫 초항 더하기 말항 1 더하기 7 2로 나누면 4 넷째 항이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 몇 개? 7개 그죠? 항의 개수 7개 곱하기 등차 중항 몇 번째? 네 번째라고 했지. 네 번째. 됐나요?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말항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만큼이 지금 등차 중항 A4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 넣으면 되니까 4, 4, 16 빼면은 18인가요? 7 곱하기 18이니까 이건 계산하시고요. 됐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세 번째. 자, 그 합이 S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그치? S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
값, 요 n이 항번호니까 자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거는 SN 구해놨잖아. 그냥 이거 갖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 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도 되고요. 응? 이걸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일곱 번째 항 생각해봐.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도 해볼게요. 일곱 번째 항 생각해봐. 왜냐면 일곱 번째 항이 자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양수죠. 응? 그럼 여기 7, 4, 28 해가지고 빼면은 6이거든. 잠깐만. 7, 4, 28 하면은 빼면은 6이네. 뭐지? 왜 제 8항 맞지 않니? 미안해요. 이거 제 9항이네. 어머. 8.5보다 큰 거니까 9항이네. 이거 미안해요. 이거 잘못해서. 아이고, 신나게 설명해 놓고서는. 미안해요. 아니, 8.5보다 크면은 9항이지. 왜 8이라고 썼어? 미안해. 이거 9항이죠? 그럼 합의 최대값은 9항이 아니라 8항까지네. 미안해요. 8항까지. 다시, 미안.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짝수네. 등차 중항 없네.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랑. 초항 더하기 마랑. 초항은 1 넣으면 되니까 30이고요. 마랑은 8 넣으면 되면 2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계산. 아우, 미안해요. 잘못 말했네. 이거 앞에 했던 거, 이거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 큰일이네. 꼭 중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지? 여기 처음으로 음수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풀면 되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걸 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잠깐 알아보자는 거야. 알아보고 가자. 뭐냐면, 자, 9항부터가 음수니까, 제 8항 하고, 9항을 봐봐요. 8항이 2고요. 9항은 9, 4, 36 하면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똑같죠? 그럼 그 다음에 차를 보면 10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7항은 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0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8개고 왜 1항부터 8항까지니까 여기는 9항부터 또 8개 있겠죠. 그럼 8개 어딜까? 여기가 16항까지는 A16까지 더하잖아? 그럼 이게 빵이야.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17번째 항까지 더해야 음수가 되겠죠. n은 17. 이렇게 구해도 돼요. 지금 이것처럼. 그럼 여기서는 뭔데? 실제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n제곱 마이너스 16n이 0보다 크다고 n의 n-16이 0보다 크다니까 n은 0보다 작다 또는 n은 16보다 크다거든요. 근데 n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자연수라서 그럼 n은 16보다 큰 자연수니까 17. 처음으로 음수되는 건 1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풀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됐나요? 네. 됐죠? 자, 미안해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8.5라고 해놓고선 8.5보다 큰데 왜 8이라고 했을까? 9항인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확인 꼭 잘 하세요. 또 앞에 것만 보고 멈추신 분 없겠지? 큰일인데. 자, 그러면, 이건 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일반항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거 하나만 좀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 아니야. 그냥 수열. 알겠죠?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지? 근데 수열 AN에 대하여, 자, SN을 딱 봤더니, SN이 AN 제곱 마이너스 4N이래. 어머.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풀면 된다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요. 이거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네요 판단하셔야 돼요. 왜? 수열의 합이 이게 뭐야? 이렇게 써야죠. 요게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니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빨리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판단하라고 가르쳐 드린 거야. 수업을 한 거야.
알겠죠? 아까 설명한 게 그거야. 근데 만약에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뭐 이거 빼기 이거 해야죠. 뭐 되나요? 이걸 하셔야 돼. 근데 이제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내진 않겠죠. 서술형을 냈다는 건 이게 왜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니까 이걸 다 해야 되겠죠. sn-sn-1로 an을 구한다. 자,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첫 번째는 이걸로 하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서술할 때 첫 번째 n이 1일 때 S1은 A1이고 그 값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뭐 n이 2 이상일 때 요거일 때 그러면 sn-sn-1이 an이니까 an은 요거 써야 되는데 안 썼네. 자, an은 요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n 제곱 마이너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아이고 이렇게 써야지 n-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1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뭐 될까? 정리하면 여기서 2an이 나오거든. 여기 2an. 자, 여기 an 제곱은 없어져요. 이거 여기 요 앞에 거는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이거 식 풀면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 an 제곱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an 나오고요. 요 4n 없어지거든. 여기서 1하고 여기서 4니까 더하면 5인데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주어진 걸 다 안 썼네. 자, 일단 문제를 다 안 쓰고 있어. 문제에서 요거 하나 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뭘 줬냐면 SO가 31대라고 했어요. 30 이거 1대라고 줬어요. 그러면 SO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A를 구했어야 되는데 A를 안 구하고 이걸 하고 있었네. 미안해요. 자, 5를 대입해요. 그죠? 그러면 5, 25니까 요거 여기다가 25A 마이너스 20은 30. 그래서 A는 2가 되겠네. 그래서 A가 구해진 거야. 그럼 요거는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고요. 자, 요거는 2 대입하면은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여기 n은 1을 대입하면 자, 여기서 A1은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잠깐만, 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이죠? 아니지. 여기가 5가 아니라, 미안해요. 여기가 A를 곱했어야 되는데 A를 안 곱했네.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럼 A가 2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자, 1번, 2번에 의해서, 자, 그러면 1하고 2에 의하여, 우리가 AN을 구했더니,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거 초항하고 똑같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룹니다.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네요?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다.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A 구했잖아. 그러면 요의 SN이 2n제곱 마이너스 4n이잖아요. 그러면 AN 구하라고 하면 요거에 2배 해야 되겠죠? 이게 공차의 반이니까 4n 그리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지는 거지. 뭐 이게 1초면 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요 내용도 아셔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요건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아셔야 되고 그지? 객관식 얘는 서술형 알겠죠?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서 뭐 하다가 조금 실수도 하고 여기서 좀 버벅이기도 했고 여기서 조금 깜빡하고 A를 먼저 안 구하고 여기서 계산도 좀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거 확인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